제가 여러 번 신자유주의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자료와 서적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지식 체계를 가다듬어 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봤을 때 왜 갑자기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유럽에서 민족주의, 반EU, EU 탈퇴, 그리고 난민, 이민 반대 이런 민족주의가 극단적으로 활성화되어 가느냐. 그것은 결국 경제 문제가 저성장이 지속화되고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그리고 부가 소수에게 축적이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중산층이나 서민들,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경향을 가진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의 국민전선, 또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든지 오스트리아의 무슨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이탈리아의 이 파퓰리즘 정당 등이 다 득세하는 유럽 전역이 지금 그야말로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포퓰리즘에 기반한 이 새로운 정치 조류로 들썩이고 있고 기성 정치권이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르켈, 독일의 기성 중도 보수를 상징하는 기민당의 출신의 총리 메르켈이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2021년 이전에 이제 사퇴하겠다고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의 대장인 지난 한 20년간 유럽을 지배해온 기성 중도 좌우파가 이제는 거의 마지막 몰락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또 뭐냐? 미국의 트럼프가 극단적인 지금 국경 통제와 더 나아가서 보호무역 그리고 WTO나 FTA나 TPP 같은 무역협정, 나프타 같은 협정들을 다시 개정하고 압박하고 하면서 중국과 무역 분쟁까지 하고 있고 또 이번에 G20에서도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무역 질서에 나머지 나라가 맞싸우지도 못하고 허지부지 끝나버렸죠. 그래서 G20에 모여서 뭘 결의했냐? 딱히 제대로 된 합의문도 채택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미국만 그렇냐? 러시아도 민족주의 푸틴으로 가고 있고 터키도 이슬람 민족주의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도 결국 민족주의 일본도 극우 민족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민족주의의 용광로에 다시 이렇게 녹아나고 있는데 그 민족주의라는 것은 결국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글로벌리즘. 그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계화라는 부분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민족주의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강경한 것을 극우 포퓰리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화라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했냐?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신자유주의는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뜻은 뭐냐? 국가가 시장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최소한만 해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자유방임으로 하라.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느냐? 70년대까지는 대공황 이후에 30년대 미국 대공황이 전 세계로 엄청난 경제 위기를 초래했죠. 그런 경제 위기 속에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가 견디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킨 부분이 결국은 뭡니까?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대전도 그랬지만요. 그래서 그 시전에 미국의 대공황이 벌어지니까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적인 민주주의, 이 고전파 이론에서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 철학, 고전파 경제학에서 이제 케인즈가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당시
공산당 사회주의의 계획과 그리고 자본주의의 방임주의를 적절하게 섞은 수정 자본주의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다 케인즈주의라고 부르는 수정 자본주의를 이렇게 도입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1950, 60년대를 열었지만은 70년대 이후에 다시 불황이 다가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1차,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더 이상 생산성이 늘어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고 또 실질적인 임금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이제 사회 전체가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황인데도 가격이 물가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케인즈주의라는 이런 경제학이 털렸다. 이래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있는 이 시카고 학파로 대변되는 아주 강경한 신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자유주의 경제학을 주장하는 새로운 세력을 신자유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경제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그야말로 시장에 내버려 두고 전 세계는 국경 장벽이 없이 상품과 노동과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갔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 재산권 이런 것을 다 중요시하면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라.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가 가급적이면 돈을 가지고 풀었다 넣었다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펴고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등장한 것이 비교 우위에 의한 이득, 무역을 하면 전부 이득을 본다. 이러면서 이제 WTO,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에 의한 WTO,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WTO에 의해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시장을 다 개방해라.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번져갔고, 이 시장을 개방하는 풍조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관세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과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초래했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부가 소수에게, 기술을 가진 소수, 자본을, 금융을 가진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각 나라의 제조업이 다 붕괴되어 버리고 또 가난한 노동자들만 다수 남기거나 이 제조업 공동화를 남겨버리고, 그리고 중국같이 저임금으로 싼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 쪽에 전부 공장이 집중되고, 미국도 제조업 공동화, 한국도 제조업 공동화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계 다국적 기업이 자기들은 아이디어와 디자인만 하고 실제로 제조는 임금이 낮은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에서 제조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물건을 팔면서 이것이 오히려 부자들을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실업의 만년을 가져오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 이제 주장인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김동원의 이코노믹스라는 코너에 탈세계화 시대의 세계 경제라는 칼럼을 통해 세계화의 우등생 한국이 이제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각자 도생의 탈세계화를 직면하다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자, 이제는 전 세계가 세계화가 후퇴되면서 한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작년 9월 25일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미국은 미국 국민에 의해 통치된다. 우리는 세계주의 이념을 거절하고 애국주의를 신봉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한국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치 입장에서 트럼프를 비판하지만은
트럼프가 미국의 서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측면만큼은 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주의 이념, 즉 신자유주의를 거절하고 애국주의를 신봉한다면서 자기 신의 탈세계화 노선을 세계에 알렸어요. 원래 미국은 1800년대 20년인가 30년인가 멀로주의라고 해서 유럽은 유럽 대륙의 일에만 몰두하고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끼리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개입하지 마라는 멀로주의라는 게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흔히 미국의 고립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테오도어 루스벨트 시대에 미국이 뭐 스페인과 전쟁을 통해 저 필리핀부터 푸에르토리코, 쿠바까지 얻었듯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식민지 정책을 펴면서 포기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또다시 기조가 탈세계화로 고립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이제 스스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화를 파기하고 뭐 브레튼 우즈 협정이니 WTO니 이런 걸 미국이 파기하고 미국이 이제 탈세계화로 자신의 국익을 중요시하겠다라는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그들이 미국 월가 그리고 IT 대기업가 등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세계화를 신봉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미국 정가에서 공화당 민주당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다 퇴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지금 민주당 내부에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좌파가 득세해가는 분위기도 또 다른 의미의 극우 파퓰리즘의 대척적인 극좌 파퓰리즘의 형태다. 이것도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주장해왔던 TPP가 지금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미국 근로자의 우선이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세계 195개국이 가입한 파리 기후협약을 깨버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일가스, 세일오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게 그 비용을 증가시켜서 그런 미국의 주력 산업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 국가주권, 민주주의 이 세 가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토드릭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는 각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세계화를 제일 위에 놓고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를 양보를 했어요. 탈세계화에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와 국가 이익을 위해 이제 세계화를 거부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 국익 우선시가 앞상 세워지면서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이 지금 각 나라에 누가 짜서 가르친 듯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벤은 트럼프의 고문을 했던 친구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민족주의, 거부 민족주의를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그걸 먹혀들고 있는 거죠. 자, 이뿐 아니라 지난 5월에 있었던 유럽연합의회 선거에서도 중도 보수 정당과 중도 좌파 정당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수를 이렇게 넘지 못하고 민족주의와 거부 포퓰리즘 그리고 녹색당, 극자당 등이 대약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럽에서도 탈세계화가 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EU가 EU 의회의 손으로 스스로 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머지않은 시기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4, 5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강연에서 똑같이 했는데 그때는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가 했지만은 이제 한 5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이 브렉시트 될 것이다. 또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서는 다자간 무역기구 WTO 같은 것은 이제 거의 무력화되어 버릴 거고 이제 나라 대 나라 간에
쌍무 협정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하겠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 주는 기구나 힘이 있는 나라가 없이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2차 대전 이후에 해오다가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안보도 이제 자국 위주로만 가고 있고 점점 미국은 세계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있고 또 때마치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세일 오일과 가스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이 중동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도 손을 떼게 되면서 거참에 중동 문제 등에 개입하면서 세계의 수호신이다 한 자기들의 이미지도 다 포기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트럼프가 탈세계화 정책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생활은 클린턴 후보 지지자들보다 훨씬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사람들이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한 40%가 아버지 때보다 내가 더 잘 산다라고 주장하고 60%는 더 못 산다고 해요. 근데 자기 아들 대해서는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보다 잘 사는 확률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못 사는 시대가 돼버리면서 이들이 미국의 장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탈세계화, 무역 분쟁 이런 것을 대안으로 그리고 난민, 이민에 대한 제안을 대안으로 미국 사회에 제시하고 있고 제조업의 미국 복귀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의 싸움은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확고하게 감소시키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꼼짝도 하지 않고 미국 자체만 제조업이 복귀되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주장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부분을 떠났어요. 이게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먹물들이나 지식인들은 트럼프의 이런 주장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 자, 이제 세계화를 포기하게 되면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싸게 사던 원료나 재료, 공산품 가격이 올라서 비용이 지출이 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수입을 대신해서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 있다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효과밖에 더 되겠느냐. 자,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을 거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의 기업들은 그동안에 엄청난 세계화의 이익을 다 봤어요. 주요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대체될 때 그러면 그거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마치 미국 국민들도 수익이 줄어들 거라고 수익이 줄어들더라도요. 일자리가 있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업 일자리가 있는 게 중요하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물가는 싼데 내 일자리는 없고 알바로 전전하는 인생이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있는 놈들의 편에 서서 먹물들이 장난치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세계화의 귀결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로 가서 끝이 날 거냐. 하지만은 전 세계는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하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포퓰리즘의 환상에서 깨어나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서 다시 신자유주의, 세계의 보호자로 돌아오라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세계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국의 지금 국방 문제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제일 임금이 낮은 나라의 공장을 만드는 세계화였지만은 이제는 미국 맥킨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등에 따라서 그야말로
고임금 생산 기지로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신발을 이제는 과거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수천 명이 만들던 것을 이제 독일 내에 있는 스마트 공장에서 사람 한 50명이 이 3D 프린터가 신발 바닥을 만들고 또 신발 윗면을 만들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봉제 부분의 일부만 개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수만 명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일이 이런 나이키 같은 신발 공장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해외 저임금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런 세계화가 덜 매력적이 되고 이 자동화와 AI, 이 로봇화가 진전이 되면서 요 근래는 소비자들 고객의 수요 시장과 가까운 곳으로 생산 기지를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건도 선진 지역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개성을 존중해서 소량 다품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 하나를 봐도 전부 요즘 한정판 한다고 산다고 제 사무실 앞에 줄을 서는 게 이제는 개당 몇백 개, 몇천 개만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깔고 그러면서 자꾸 그걸 신발이 요즘 매장에 가면 수백 개가 있잖아요. 종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역의 20%가 저임금 국가에서 지금 고임금 소비지 근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이런 세계 최고의 신발 제조 기업도 미국, 멕시코, 독일 등 거대 소비시장 근접 지역에서 스피드 자동화 공장을 통해서 상품을 빠르고 값싸게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량을 생산해서 적기에 파는 이런 부분들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이 노동소득이 다시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장들이 해외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노동소득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이런 기미가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고임금 주요 선진국 중심의 생산 기지가 다시 부활하면서 그쪽의 임금 수준은 올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탈세계화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대다수의 사람이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는데 주문해 놓고 일주일씩, 열흘씩, 보름씩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문하고 나면 하루 이틀 뒤에 물건을 받고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아주 수십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다소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몰락 추세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 진영에 아직도 규제 완화를 외치고 그거 정경련이 밥 먹듯이 정부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탈한국을 한다고 또 베트남이니 어디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선진 고임금 기지로 오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임금을 적게 쓰는 분야거나 아니면 유통 서비스나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될 경향이 점점 높아집니다. 임금을 많이 하는 것은 아직도 베트남이나 이런 데 남아 있겠지만은 사람을 적게 쓰는 데는 그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한국에 남도록 만들지 않으면 큰 식겁을 하게 될 거다. 자, 세계화의 후퇴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 상품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비중이 93년에 2.2에서 17년에 3.5로 높아졌는데
그런데 이제 세계화가 후퇴되면서 중국 다음으로 혜택을 받던 한국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세 가지가 심각한데, 미국이 지적 재산권을 무기로 중국의 시장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무역 분쟁을. 그러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처로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에 지금 중국의 수입의 1위 국가,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이 9.6%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중요한데, 기술 우위가 아니라면 중국은 한국 기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한국 기업들을 이제는 기술 우위가 없으니 나가려면 나가라라고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GDP의 55%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은 세계화 후퇴, 그리고 지금 무역의 장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6월 수출이 13.5%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감소를 했습니다. 엄청난 폭이죠. 41개월 내에 최대로 수출이 감소한 일이 벌어졌고요. 반도체가 마이너스 25, 유화가 마이너스 24. 이제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수출 보복 때문에 더 암울해지고 있다는 거고,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24로 10년 내 최고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미 이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에서 한국이 위치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문 정권이 지금 국가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솔직히 세계화하고는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문재인은 좌파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것은 잘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제이션을 주장하는 혁신성장과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탈세계화와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문재인이 아니라도 추세예요. 문 정권이 또라이처럼 더 탈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뭘 알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 내부에서 탈세계화, 탈신자유주의가 대세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정경련이나 정경영사나 자유기업원 같은 데에서 전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다가는 개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이론을 제대로 모르는 이념이 그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식한 자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한국 보수 진영에서 이제 세계적 대세인 탈세계화, 탈신자유주의를 이젠 정리하지 않는 한은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서민 파퓰리즘 15조가 그냥 놓은 게 아니라 탈신자유주의, 탈세계화 속에서 이제 한국 사회도 파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문재인은 벌써 좌파 파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좌파 파퓰리즘을 할 수 없으니까 우파 파퓰리즘을 해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무식하면 답이 없습니다.